대답은 계속 해줘야 돼. 이거 그래도 우리 수업하는 거야. 암을 찍는다 하더라도 수업하는 거니까 꼭 봐주셔야 되고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전류계랑 전압계에 대한 내용. 오케이? 제 책으로는 한 34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계랑 전압계 파트인데 대부분 다 알고들 있는 내용이야. 대부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수업 들으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전류계랑 전압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전류계는 무슨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직렬 연결을 해야 한다. 자, 전압계는 무슨 연결을 해야 한다? 병렬 연결을 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야 된다. 근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 외워두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저항의 직렬과 병렬이 있죠. 저항의 직렬과 병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 전부 다 똑같이 유지되는 게 전류의 세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직렬 연결에서 전류의 세기가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친구랑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친구랑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압은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전부 다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이 유지가 되므로 전류계는 직렬이다. 이런 식으로. 왜? 어디서 측정을 하던 간에 전류의 세기는 다 일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전부 다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압계에서는 병렬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거 혹시나 필요하시면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인 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뭐랑 직렬, 뭐랑 병렬 연결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와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류, 전압, 저항 파트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는 앞으로 전구로 많이 대체가 될 거예요. 굳이 기호로 표기하자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전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계속 차이점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전류계랑 전압계 둘 다 플러스 단자는 건전지에 플러스 극과 연결을 해야 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건전지에 마이너스 극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전류계랑 전압계 둘 다 플러스 단자가 대체적으로 한 개쯤 존재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단자가 대체적으로 한 3개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전류계랑 전압계를 읽는 방법. 오케이? 읽는 방법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많이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2번 읽는 방법. 자, 전압계로 갈까? 전류계로 갈까? 전류계로 가자. 단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여기가 50mA.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있어. 500mA.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5A.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있고 얘가 플러스 단자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마이너스가 3개, 플러스가 1개.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깔고 가봅시다. 자, 현재 이 회로도에서 바늘이
숫자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냐? 30, 300,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건전지 이 회로에 연결을 한 후에 전류계에 500mA 이렇게 꽂았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읽어야 되는 단위는 몇이라고 봐야 되겠어? 500mA 꽂았으니까 300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300mA로 읽어줘야 될 거예요. 자, 질문. 얘를 우리가 암페어로 바꾸면 0.3 암페어. 굿. 자,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번에는 50mA에 꽂았다면 우리가 읽어줘야 되는 단위는 몇이 나오는 거예요? 30mA라고 볼 수 있겠지. 실수. 30mA라고 볼 수 있겠죠. 얘를 우리가 만약에 다시 암페어를 고친다고 한다면은 0.03이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그치? 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암페어의 단위는 밀리암페어보다 암페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기억하라고 했었고요. 마지막, 만약에 우리가 나 여기 볼트라고 썼구나. 아무도 지적을 안 했어. 5A. 자, 그랬다면 5A에 꽂았다면은 네 번째, 현재 이 회로도에서의 전류의 세기는 얼마예요? 3A다. 그쵸? 이거는 전압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각 꽂은 곳에 해당되는 단위를 읽어줘야 된다. 그리고 전류계는 특히 암페어로 바꿔주는 과정까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원래 이 전류 전압 저항 그리고 자기장 부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있던 게 그대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빠진 내용들도 있고 빠진 내용들이 더 많아. 그러면서 사실 배우면 굉장히 편한 시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선 굳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세 번째죠. 저항의 길이와 단면적. 자, 저항의 길이와 단면적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저항의 길이가 만약에 처음보다 더 길어진다라면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항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즉, 길이와 크기는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서로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항의 단면적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저항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항이라고 하는 저항의 크기는 길이와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길이가 2배가 되었다면 저항의 크기도 똑같이 2배가 되었겠고요. 단면적이 2배가 되었다면 저항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이니까 2분의 1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므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한 가지의 식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적어와 주세요. 어디든지 상관없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약 내 책에서 35페이지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적어주세요. 뭐냐? 한 가지 식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뭐냐? 결국 우리가 길이와 단면적을 지지고 볶아서 어디다 사용하는 거니? 저항의 크기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 즉, 저항의 크기. 저항의 크기는 길이를 단면적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식만이라도 적어가 주세요.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내드린 숙제라든지 문제들을 조금 풀어봤으면은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야. 무슨 문제? 이렇게 1, 2, 3, 4, 5번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도선이 있다. 길이가 1이고 단면적이 1이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볼까? 단면적이 1이고요. 길이가 얼마지? 1이네. 아, 그럼 얘는 저항을 임의로 우리가 1로 잡아보자.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단면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길이만 2배로 증가시켰다면은 2배가 맞니? 2배도 조금 덜 되네. 2배가 되었고 단면적 그대로 1이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면적은 그대로지만 길이가 2배인 즉 처음보다 저항의 크기가 2배가 되었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단면적이 2배가 되고요. 길이는 그대로. 이렇게 되었다면 단면적이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2분의 1. 말씀드렸죠? 과학에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써주는 게 좋다? 0.5로 소수점을 써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단면적도 2배가 되고 길이도 2배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2가 되므로 처음이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저거는 적어가라고 제가 써드린 건 아니고요. 저런 식의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꽤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거 진짜 한 페이지, 이거 한 파트 풀 때마다 나왔을 거야. 내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던 전기화학이 1회와 2회 꼭 두 문제 나왔을 겁니다. 1회에 한 문제, 2회에 한 문제. 오케이? 나왔을 때 이 식 하나만 있으면 풀어 째끼기 쉬우니까 째끼라고 해보자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옴의 법칙이랑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옴의 법칙에 대한 문제는 잘 풀어. 왜? 그 동그라미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은 옴의 법칙에 대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옴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것은 뭐냐면 옴의 법칙에서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것도 무슨 그래프? 전압, 전류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 B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울기예요. 자, 여러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축분의 Y축으로 풉니다. 현재 X축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전압이고요. Y축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전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옴의 법칙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분자에는 항상 전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저항분의 1을 의미한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이거를 내가 글로 써줄게. 뭐냐? 지금 볼게요. 1번. 현재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더 큰 건 누구니? 기울기. 누가 더 크다고 봐야 돼? A가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왜? 더 가파르니까. 그쵸? 기울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역으로 기울기라는 것은 저항의 역순이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저항은 어떻게 되겠니?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크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겠지. 그치? 거꾸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저항의 직렬과 병렬로 갈 건데 다 식은 이미 공부했을 거야. 식은 다 공부를 했어. 그리고 뭐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도 알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려운데요. 이번에는 문제를 푸는 꿀팁들을 몇 개 한번 가지고 와봤어. 마지막 5번째죠.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여기서 식도 쓸 거고 다 쓸 건데 마지막에 내가 썼으면 좋겠다는 그 한 줄만 받아 적어주시면 되겠고, 아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구나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직렬 연결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하루 종일 따뜻한 물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했는데 목이 너무 쉬었다. 마스크 계속 쓰고 있다가 잠깐 벗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이 너무 쉬었다. 가볼게요. 우선 직렬 연결해서 전부 다 똑같은 것은 전류의 세기가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I는 I1은 I2. 전압이 조금씩 다 달라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 직렬 연결해서 우리가 굳이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전류가 다 똑같은데 굳이 다 구해야 되나?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랑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같은데 굳이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로 다뤄야 되는 것은 누구야? 직렬 연결해서 바로 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즉 직렬 연결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무엇을 주로 구하게 된다? 전압을 구하게 된다. 전압을 구하자.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한번 볼까요? 회로도를 한번 살짝 한번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직렬 연결일 거야.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에서 시작되어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I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일 건데 직렬은 현재 지금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에서 더해줘야지만 전체 전압이 나오게 되니까 너는 얼마를 쓰고 너는 얼마를 쓰니? 가 궁금한 거야. 왜? 만약에 여기가 10V라고 한다면은 얘가 1을 쓰고 얘가 9를 쓸 수도 있고 반대로 얘가 9를 쓰고 얘가 1을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그 얼마나 나눠 가졌는지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구하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병렬로 가보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식이 어땠나요? I 값이 달랐죠? 대신 전압 값은 전부 다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병렬 연결해서 전압을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전체 전압만 구하면 다 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전류의 세기만 알면은 다 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므로 우리가 병렬 연결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전류의 세기를 구하자.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딱 보자마자 아! 나는 지금부터 전압을 구해야 되겠다. 아! 나는 지금부터 전류의 세기를 구해야 되겠다만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하셔도 딴짓을 하고 나 시간 낭비가 적어져요.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해볼게. 여러분들이 실수로 정말 실수로 직렬 연결임에도 불구하고
전류의 세기를 구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첫 번째 저항에서 걸리는 전류의 세기랑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두 번째 저항에서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실제로 달라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내가 지금부터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뭔지 잘 봐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전제 조건으로 주는 것은 전압은 줘야 될 거야. 그리고 전체 전류의 세기를 줬어요. 그러면 구하게 될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구해. 나 전류의 세기를 구해야 돼. I는 R분의 V니까 첫 번째 저항이 예를 들어서 10ohm이라고 한번 가보자. 그래. 그러면은 10ohm 분의 오케이. 여기 볼트 나와 있네. 10V. 오케이. 얘는 1이구나.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항. 오케이. 얘도 똑같이 I는 R분의 V니까 여기 20이라고 가볼게요. 그러면 20ohm 분의 여기 10V 있으니까 볼트 0.5 암페어네. 죽어. 말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0V는 뭐야? 여기에 걸리는 10V야? 여기에 걸리는 10V야? 아니야. 전체 전압이잖아. 그치? 전체 전압인 거야. 즉,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무조건 10V보다는 작아야 정상이겠죠. 두 번째 저항도 마찬가지일 거죠. 이렇게 구하니까 뭔가 나 두 개가 달라졌으니까 뭔가 좀 구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떡하니 이 답을 써놨습니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제점은 병렬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전압을 구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 해야지. 전압 어떻게 구해야 되더라? V는 I, R이겠네. 이래놓고 전체 전류의 세기를 줍니다. 한 3A쯤으로.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해야 돼? 3A. 똑같이로 갈게요. 저항 똑같이 갈게요. 그러면은 10ohm. 30V네. 두 번째 저항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IR 해놓고 3A 곱하기 20ohm. 여기랑 똑같이 가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60V네. 다 구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왜? 병렬 연결해서 암페어라고 지금 전체 전류의 세기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맨 앞에 있는 이 친구의 값을 준 거지.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 첫 번째 I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 I2를 준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자마자 병렬이구나. 나는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를 구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싹 다 지우고 이 식만 일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소리야. 직렬을 봤다. 그럼 난 전압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겠죠. V는 IR을. 이해하셨습니까? 됐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